자, 그 생활관리 교육과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생윤 교육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바로 이 동양사상이 추가가 됐다는 부분이고, 동양사상이라고 하면 결국 유불도인데, 원래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죽음과 윤리에서 이 유불도가 이제 주로 출제가 됐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윤리 이론으로 좀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게 됐습니다. 예전에 생활과 윤리 처음 등장했을 때, 2014년, 2013년, 요럴 때 기출문제 좀 확인해 보시면, 그때 이제 동양윤리 사상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가,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때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드리면, 동양사상에서는 무엇보다도 용어랑 지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유교인지 도가인지, 연기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인지 유교 용어인지, 이런 거를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의 형태는 이런 거, 유교인 척하는 도가, 아니면 도가인 척하는 유교, 이런 사상, 이런 문제가 조금 정답률이 낮았습니다. 이게 좀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분배적 정의 파트인데, 원래 이 분배적 정의가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중복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윤리와 사상에서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완전히 드러내고 오직 생활과 윤리에서만 이제 출제가 되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번 수능, 그러니까 2020 수능의 정답률이 제일 낮은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경향성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존에 공부하셨던 롤스랑 로직 이외에 이 마이클 왈처라는 사람의 복합평등 정의론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문제가 어렵게 나올 예정이고, 자, 왈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올해 여러분들은 이 왈처가 출제가 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거는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롤스 로직에 왈처까지 추가된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등급이 되느냐 2등급이 되느냐, 그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국가 의무에 대한 어떤 정치적 사상인데, 이 부분은 좀 기술된 어떤 부분 자체가 상당히 윤리화 사상식으로 기술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과연 여기서 문제를 평가원에서 출제할까, 생활과 윤리니까, 윤리화 사상이 아니니까, 이런 거를 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좀 확답은 못하겠고 좀 지켜봐야 됐고, 다만 사상적으로 전문화된 경향이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평가원에서 문제를 좀 꼬아서 출제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컨셉을 잡으면 생각보다 좀 부담이 되는 단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 담론윤리의 좀 집중 서술인데, 원래는 윤리 이론 파트에 하버마스가 있었죠. 근데 하버마스가 빠져가지고 이 개정 교육과정의 맨 뒷부분으로 가서 무슨 이제 갈등과 소통의 윤리, 이런 단원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울 수는 없는데, 이런 동양사상 추가된 게 좀 반영이 많이 됐고, 그리고 무슨 스토아파의 세계시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고, 개인적으로는 좀 하버마스랑 원효를 이렇게 섞으면 문제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중요하다고 넣은 이유가, 이 부분이 우리 이제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높진 않은데 포지셔닝상 출제가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버마스랑 원효나 어떤 소통에 대한 그런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 그런 식의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잡다하게 바뀐 부분들인데, 이 첫 번째가 도덕 과학이론, 뇌과학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사실은 무슨 조현병이니 우울증이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한 게 불과 몇십 년이 안 됐습니다. 몇십 년이 뭐예요? 정말 제대로 연구한 건 채 뭐 한 1, 20년이 안 됐는데, 그게 이제 이 뇌라는 거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게 되고, 무슨 뭐 CT를 촬영한다든가, 뭐 MRI를 찍는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오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인간의 뇌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밝혀질 텐데, 그 인간의 뇌의 어떤 부분에 과연 인간다움이 들어있고, 인간의 뇌의 어떤 부분에 도덕성이 들어있는가, 뭐 이런 거에서부터 하여튼 뭐 5만 가지 그 최신 연구가 반영된 그러한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상당히 그 흥미가 가는 분야인데, 여기서 과연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냐,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좀 회의적입니다. 바뀐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읽고서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그 정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재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 이론이 좀 자리 이동을 했죠.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담론 윤리가 맨 뒤로 갔다든가, 그 다음에 그 배려 윤리 같은 경우는 비중이 굉장히 축소가 됐고, 그리고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완전히 과학 윤리 파트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좀 자리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동물 권리 논쟁 부분이 좀 확대가 된 점. 동물 권리 논쟁이라고 해봐야 결국 싱어랑 레건인데, 근데 이 싱어랑 레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환경윤리에서도 똑같이 다루죠. 똑같이 다루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따로 빼가지고 공부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환경윤리 공부할 때 그때 자세히 이제 싱어랑 레건을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성과 사랑과 어떤 가족윤리가 단원이 통합이 됐고, 근데 이건 뭐 통합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이윤윤리 삭제됐고, 원래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직업윤리 파트에서 동양사상 비중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냥 생활과윤리의 어떤 전 범위에 걸쳐서 동양사상의 간섭이 심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통일 부분 비중이 좀 많이 증가했고요. 또 정의전쟁론은 삭제됐습니다. 대신에 그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현실주의, 이상주의, 구성주의 그런 부분들이 좀 비중이 높아졌고, 네, 뭐 요 정도가 이제 변경된 부분이고,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총평을 좀 남겨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아까 그 롤스 노직 부분이 윤리화 사상에서 빠지고 생활과 윤리에만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계가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역시 그 윤리 과목의 연계성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양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윤리화 사상에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윤리화 사상과의 어떤 시너지는 좀 여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윤리화 사상에서 동양 사상을 공부했는데 그 생활과 윤리의 동양 사상의 문제를 틀린다, 이런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교과서를 제가 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생활과 윤리니까 이게 고전 윤리라기보다는 이제 최신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그 최신 연구를 굉장히 반영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뇌과학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체감 난이도인데, 아무래도 동양 사상이 좀 추가가 되면서 전체 교육 과정의 양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날로 먹는 느낌의 과목은 아니게 그런 식으로 좀 어레인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전체적인 좀 체감 난이도는 작년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래도 생활과 윤리가 문과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그렇게 학습량의 차원에서 부담을 주고 그런 식으로 그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부분, 이렇게 정리 잘 하시면 1등급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생활과 윤리의 바뀐 부분입니다.